뉴욕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주가가 그야말로 수직 이륙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이죠. 네, 맞습니다. 우선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시장 분위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다우지수가 0.37%, S&P 500은 0.49%,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72% 상승하면서 전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전부 다요? 네, 와. 이런 강세장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뭐니 해도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게 역시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시장 전체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그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정말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기업이 바로 이 조비 에비에이션, JOBY입니다. 네, 물론 다른 기술주들도 좋았지만 조비는 정말 눈에 확 띄었어요. 하루 만에 주가가 13% 넘게 폭등했으니까요. 그야말로 수직 상승이더라고요. 네, 엄청났죠.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런 극적인 움직임이 나온 걸까요?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거시경제 요인들부터 좀 살펴보고 특히 이 조비 에비에이션의 드라마틱한 주가 급등, 그 이면에 숨어있는 구체적인 기술적 성과라던가 또 변화하는 규제 환경의 영향, 그리고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 물론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잠재적 위험 요인들까지 아주 면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주가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 전체의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게 그동안 대표적인 매파,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는 쪽으로 알려졌던 닐 카시카리 총재 있잖아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네, 카시카리 총재. 이분까지 공개적으로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네. 그 발언의 파장이 상당히 컸습니다. 카시카리 총재 같은 인물까지 금리 인하를 언급했다는 건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시장은 이런 미묘한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 분석해 봐도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없는 상태에서의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아, 그렇군요. 기업 입장에서는 돈 빌리는 비용, 즉 차입 비용이 낮아지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술주들도 굉장히 힘을 냈습니다. 애플 주가가 3.2%나 올랐고 테슬라도 2.2%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네, 기술주들이 좋았죠. 게다가 자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간의 토화 소식이라던가 아니면 틱톡 매각 문제나 무역 갈등 완화 논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언급되면서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까지 살짝 더해지는 모습이었어요. 여러 호재가 막 겹친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개별 기업으로 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신제품 판매 기대감이나 AI 기능 탑재 이런 기대감이 계속 유효하고요. 테슬라도 전기차 시장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꾸준히 기술 개발하고 생산 능력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런 기술주들의 모멘텀이 시장 전체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중 관계가 조금이라도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 이건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UBS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S&P 500 지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도 다 이런 복합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의해야 할 경고 신호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시장이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슬슬 나오던데요. 네, 그런 우려가 나올 만한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금리가 오른다고요? 안전자산인데? 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4.13%까지 상승했고요. 달러 가치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가 97.65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강하니까 안전자산 매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보면요. 시장이 연준의 지속적인 혹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인하는 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좀 불확실하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방향성에는 동의하는데 속도나 폭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또 국제 유가 WTI 기준으로 1.4% 하락해서 배럴당 62.68달러 기록한 것도 좀 봐야 합니다. 유가 하락이요?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일부 에너지 분석 기관들이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세가 생각보다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세계 경제 회복 강도가 시장 기대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 수요 둔화 우려 때문이군요. 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지표일 텐데요. S&P 500 기업들의 선행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22배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22배요? 그게 높은 건가요? 네, 역사적 평균을 훨씬 웃도는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하다는 걸 의미해요. 주가가 실적보다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경고등이 켜진 셈이죠. 와, 들어보니까 시장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정리해보면 현재 시장은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강력한 엔진, 그리고 기술주 모멘텀, 미중 관계 완화 가능성 이런 순풍을 타고 막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흥미롭지만 한편으론 좀 아슬아슬해 보이는 시장 상황 속에서 유독 투자자들의 시선을 완전히 강탈하면서 하루 만에 13% 이상 폭등한 기업이죠. 조비 에비에이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도 급등 뒤에는 분명히 엄청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네, 조비 에비에이션의 주가 움직임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 보면 단 하루 만에 13.4%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죠. 13.4%요? 하루 만에? 와. 네. 장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왔고 거래량 역시 평소의 몇 배 수준으로 폭증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냥 이륙 준비 마친 비행기처럼 에너지가 팍 응축됐다가 폭발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자료에 보니까 그 묘사가 아주 생생하던데 주식 호가창이 온통 매수를 의미하는 파란색 불빛으로 가득 찼다고 하더라고요. 차트가 거의 90도 각도로 수직으로 치솟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니 투자자들 기대 심리가 얼마나 강했는지 진짜 짐작이 갑니다. 그렇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연방항공청 FFA 인증 절차가 혹시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빌빌댔던 걸 생각하면 와, 정말 극적인 반전이에요. 이런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낸 직접적인 촉매제는 그게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영국 민간 항공국 CAA라고 하죠. 여기서 조비의 기술과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는 소식이고요. 둘째는 미국 백악관에서 EVTOL,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아, 영국 CAA랑 백악관 소식,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군요. 네, 이 두 가지 소식이 거의 동시에 전해지면서 그동안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투자 심리를 아주 강력하게 터뜨린 기폭제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정책 기대감이나 외부 환경 변화,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조비 자체의 실질적인 기술적 진전이 이런 폭발적인 주가 반응의 근본적인 배경이 됐다. 이 점을 좀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료 보니까 조비가 연간 600회가 넘는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렇게 발표했던데요. 이 숫자가 갖는 의미가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600회라는 숫자 자체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비행시험의 질이죠. 내용이죠. 질이요? 네. 조비가 수행한 시험은 단순히 그냥 제자리에서 뜨고 내리는 그런 기초적인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실제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에서요,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륙하고 공중에서 기체 각도를 바꿔서 비행기처럼 앞으로 빠르게 나아가는 순항 비행으로 전환해요. 그런 다음 다시 목적지에 도착해서 수직으로 안전하게 착륙하는 완전한 전환 비행, 풀 트랜지션 플라이트. 이 전 과정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그것도 600회 이상 성공적으로 반복했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전환 비행. 듣기만 해도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EVTOL 기술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 전환 비행이라는 게요, EVTOL 항공기가 상용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 허들 중 하나입니다. 핵심 허들요. 네. 수직 이착륙할 때는 로터, 그러니까 회전 날개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양력을 얻어야 하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순항 비행 때는 로터를 앞으로 기울여서 추진력을 얻어야 하거든요. 이 전환 과정에서 기체에 작용하는 공기역학적인 힘들이 매우 복잡하고 급격하게 변합니다. 불안정해지겠네요. 그렇죠. 이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적으로 제어하고 아주 부드럽게 전환하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비가 이 까다로운 완전한 전환 비행을 심지어 조종사를 태운 유인 비행으로 수백 회 이상 안정적으로 성공했다는 건요. 미국 FAA나 영국 CAA 같은 아주 엄격한 규제 당국의 형식 인증, 그러니까 기체의 설계와 성능이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공식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기술 시연이나 뭐 프로토타입 테스트 수준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사람을 태우고 도심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그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강력한 증거로 시장이 받아들였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럽니다. 와, 투자자들이 그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가 이제 좀 납득이 가네요. 특히 영국 CAA의 긍정적인 신호가 주가 급등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 같은데 영국 정부가 이 새로운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산업 육성이나 규제 마련에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거겠죠?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비처럼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이런 새로운 기술 기반 기업에게는요, 규제 환경이라는 게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거의 결정적인 변수거든요. 그렇죠. 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UAM 상용화를 위한 법규나 제도 마련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미 런던이나 맨체스터 같은 주요 도시에서 eVTOL 시범 운행이나 시험 비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CAA의 긍정적인 평가는 조비에게는 유럽 시장 진출의 청신호이자 다른 경쟁사들에게도 UAM 산업 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로 확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잠시 숨을 좀 고르고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죠? 바로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의 문제입니다. 아, 밸류에이션. 아까 S&P 500 PER도 높다고 하셨는데 그럼 조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주가가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말씀이시죠? 네, 그 우려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조비는 실질적인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형적인 연구개발 단계의 기업이에요. 네. 그런데 주가는 주가 매출 비율,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보면 무려 6만 100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6만 1000배요? 6만 1배도 아니고요. 네, 6만 1000배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죠? 전통적인 항공기 제조사나 항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혁신 기업의 대명사인 테슬라와 비교해도 이걸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와.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현재 조비의 주가는 실제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꿈과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꿈값이라고 봐야 하나요? 네, 긍정적인 정책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이렇게 폭등할 수 있겠지만 만약 중장기적으로 실제 상업 운항을 통해서 의미 있는 매출과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금의 이 높은 주가는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고요. 주가가 다시 급락할 위험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주가에 과도하게 어쩌면 좀 위험할 정도로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와, 기술적인 도약은 정말 인상적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 6만 1000배 PSR 수치를 딱 들으니까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커 보이네요. 투자자들은 이 엄청난 간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미래에 대한 베팅이라고만 봐야 할지. 여기서 조비의 또 다른 특징인 수직적 통합 전략이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 보니까 설계부터 제조, 시험 비행, 그리고 나중에 실제 서비스 운영까지 거의 모든 핵심 과정을 회사가 직접 통제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시험 비행할 때 그 추적 비행하는 헬리콥터 조종까지 조비 소속 조종사가 직접 했다는 일화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일화가 조비의 경영 철학하고 운영 방식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히 그냥 뛰어난 성능의 EV-E2 항공기 한 대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항공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시험하고 인증받고 나아가서 실제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서비스까지 관련된 모든 핵심 과정을 외부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통제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모든 걸 다 직접 하겠다. 네, 이런 수직적 통합, Vertical Integration 전략은 몇 가지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의사결정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여러 외부 업체들과 복잡한 협의나 조율 과정을 거칠 필요가 줄어드니까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죠. 둘째, 기술 개발과 검증 과정을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내부 엔지니어링 팀,
제조팀, 시험팀이 협력해서 피드백하고 수정할 수 있으니까 개발 사이클을 단축시킬 수 있고요. 네. 셋째, 장기적으로는 외부 업체에 줘야 할 비용을 절감하고 핵심 기술 노하우를 내부에 쌓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생길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리한 측면도 있고요. 효율성, 속도, 기술 내재화, 그리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거군요. 약간 애플이 하드웨어 설계부터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랑 좀 비슷한 전략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시장 공략 방식도 상당히 전략적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민간 상업용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에어택시 시장하고요. 군용 시장, 이 두 가지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건 역시 조비의 아주 영리한 이중 트랙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간 UAM 시장은 분명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용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규제의 벽이 높고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 확보, 또 이착륙 시설인 버티포트 건설, 도심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네,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군용 시장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조비는 이미 미국 국방부 펜타곤하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병력 수송이나 물류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군용 버전의 eVTOL 시제기를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 군용은 이미 계약을 하고 있다고요? 네, 군용 시장은 민간 시장에 비해서 요구되는 안전 기준이나 규제 절차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울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정부 계약을 통해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안정적인 매출과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민간 시장에서 그려나가되 단기적인 수익성이나 기술 검증, 운영 경험 축적은 군용 시장을 통해서 확보하겠다. 이런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군요. 네, 맞습니다. 한쪽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더라도 다른 쪽에서 보완해주니까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두 가지 시장을 동시에 공략함으로써 만약 민간 시장 상용화가 예상보다 늦어지더라도 군용 계약을 통해서 회사의 운영 기반을 다지고 기술력을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매우 큰 신기술 분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중 전략 덕분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비 에비에이션의 현 상황을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으로 딱 나눠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기회 요인으로는 첫째, 600회가 넘는 완전한 전환비행 성공 기록. 이걸 통해 입증된 뛰어난 기술력과 상용화 가능성. 네, 둘째, 영국 CAA의 긍정적 평가나 미국 백악관의 지원 프로그램 발표 같은 우호적인 규제 및 정책 환경. 셋째, 설계부터 운영까지 다 아우르는 수직적 통합 전략이 가져오는 개발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넷째, 민간과 군용 시장을 동시에 공략해서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추구하는 이중시장 전략.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반대로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역시 가장 큰 부분인데요. 아직 의미 있는 수준의 상업적 매출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한 PSR 6만 배라는 극도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네, 그게 제일 크죠. 둘째, 기술적으로는 진전을 이루었지만 최종적인 상업 운항을 위한 FAA나 CAA의 형식 인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 셋째, 대량 생산 단계로 넘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품질 관리 문제나 생산 비용 증가 가능성. 넷째, 충분한 수의 버티포트 건설, 충전 인프라 구축,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 마련 등 상용화를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이 혹시 지연될 가능성. 아, 인프라 문제도 있군요. 이런 것들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기회와 위험이 명확하게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선두주자가 될 잠재력도 보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초기 단계 기업의 불안정성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평가하자면요. 조비 에비에이션은 현재 의심할 여지 없이 eVTOL 기술 개발 경쟁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0회 이상의 완전한 전환 비행 성공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서 실질적인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정책적인 순풍도 분명히 등에 업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 혹독한 검증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초기 스타트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회사가 실제로 창출하는 가치보다 훨씬, 어쩌면 과도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죠. 따라서 현재 조비 에비에이션의 상태는 기술적 신뢰성은 상당 수준 확보했지만 재무적 및 상업적 성공 가능성은 아직 증명해야 하는 도전적인 단계다.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 전반의 복잡한 배경을 살펴봤고요. 그 속에서 유독 눈부신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준 조비 에비에이션의 현재 위치와 미래 가능성을 다각도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시장 전체의 긍정적인 분위기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조비는 인상적인 기술적 진전과 우호적인 정책 신호라는 미시적 호재에 힘입어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매출과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다는 점 또한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분석을 통해 얻으실 수 있는 핵심적인 시사점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EVTOL과 같은 이런 파괴적 혁신 기술이 어떻게 시장 참여자들의 원대한 기대와 만나고 또 정부의 규제나 정책 변화와 복잡하게 얽히면서 상호작용하며 이것이 투자자의 시각에서 볼 때 얼마나 매력적인 기회인 동시에 또 얼마나 큰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게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확인하셨다는 점입니다. 네. 특히 아직 수익을 창출하기 이전 단계에 있는 혁신기술 기업의 내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그 투자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설계부터 제조, 시험 운영까지 모든 핵심 과정을 직접 통제하는 수직적 통합 전략을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현재로서는 이것이 빠른 개발 속도나 효율성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앞으로 이 새롭고 복잡하게 짝이 없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의 기술 표준이나 고객 요구사항, 혹은 각국 정부의 규제 환경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온다면 네. 그럴 때 오히려 이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내부 통제 구조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을 방해하고 혁신을 더디게 만드는 일종의 조직적 경직성이나 숨겨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수직적 통합 전략의 빛과 그림자, 그 양면성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